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차세대 AI 메모리 반도체 HBM4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은 쭉 보니까요. 와, 이건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거대한 전쟁의 작전 계획서 같았어요. 시장 보고서, 기술 블로그, 최신 뉴스에 심지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기술 자료까지.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HBM4는 그냥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 AI의 미래를 건 대전략의 핵심이다. 과연 안정성을 택한 챔피언이 왕자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건 도박을 감행한 도전자가 판을 뒤집을 것인가? 그 승패를 가를 변수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세대 교체가 아니거든요. AI라는 거대한 두뇌에 뭐랄까 신경망을 어떻게 새로 설계할 거냐 이 싸움인 거죠. 아, 신경망의 재설계.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HBM4의 기술적인 본질부터 시작해서요. 시장을 쥐고 있는 두 거인의 정말 다른 전략,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을 궁극의 기술까지 이 모든 게 앞으로 AI 생태계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왜 지금 HBM4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걸까요? 역시 메모리 병목 현상 때문이죠. 맞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GPU 같은 AI 칩은 정말 미친 듯이 똑똑해지고 빨라졌는데 그렇죠. 정작 이 두뇌에 데이터를 먹여주는 메모리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똑똑한 학생한테 책을 아주 느리게 한 페이지씩 넘겨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AI 모델이 점점 커지면서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등장합니다. D램을 그냥 옆으로 까는 게 아니라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리는 기술? 네, TSV라는 기술로 칩에 미세한 구멍을 뚫어서 각 층을 엘리베이터처럼 바로 연결해버립니다. 데이터가 굳이 먼 길을 돌아갈 필요 없이 수직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동하는 거예요. HBM4의 혁신은 고속도로 제한 속도를 올리는 게 아니다. 아, 그거요? 네. 아예 차선을 2배로 넓혀버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HBM4는 데이터가 오가는 길,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폭을 기존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요. 네, 무려 2048비트로 2배나 넓혔습니다. 여기에 데이터 전송 속도까지 빨라지니까 스택 하나당 대역폭이 최대 초당 2TB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초당 2TB요? 고화질 영화 수백 편을 1초 만에 받는 속도? 맞습니다. 그 정도의 데이터를 AI 칩에 1초 만에 그냥 쏟아부을 수 있다는 뜻이죠. 쏟아붓는다. 네. 게다가 16단까지 쌓으면 용량도 최대 64GB까지 늘어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대 AI 모델을 학습시킬 때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노는 시간, 그 유휴 시간을 거의 없애주거든요. 아,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데이터 센터의 한정된 전력과 공간 안에서 처리 효율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AI 시대의 운영 비용, 즉 TCO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이 HBM4인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HBM4가 AI 데이터 센터의 효율을 결정하는 열쇠라는 건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이 열쇠를 쥐기 위한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두 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전략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던데 지금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한마디로 챔피언의 수성전과 도전자의 역전극 구도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먼저 현 챔피언인 SK하이닉스는 안정성 우선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검증이 끝난 1B D램과 TSMC의 12나노 로직 공정, 그러니까 이 가장 안정적인 조합을 선택한 거죠. 실패 확률이 적은 길로 간다. 네, 여기에 독자적인 MRMOF라는 패키징 기술이 더했습니다. 잠깐만요. 그 MRMOF, 이게 SK하이닉스의 핵심 무기라고 들었습니다. 수율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기존 기술은 D램 칩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끈적한 필름을 붙이고 열과 압력으로 굳히는 방식이었어요. 아, 한 층씩.
네, 샌드위치처럼요. 그런데 MRMOF는 칩을 일단 다 쌓아요. 그리고 그 틈새로 액체 보호제를 한 번에 쫙 주입해서 굳히는 방식입니다. 훨씬 빠르겠네요. 공정도 빠르고 열도 더 잘 빠져나가죠. 이 기술 덕분에 SK하이닉스가 HBM3 시장에서 높은 수율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초반 승기를 잡고 시장 점유율 60%, 70%를 차지하는 챔피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안정적인 기술로 시장을 먼저 장악한다. 굉장히 영리한 전략이네요. 그런데 도전자인 삼성전자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라는 훨씬 더 위험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게 훨씬 큰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바로 그거죠. SK하이닉스가 안정적인 원B D램을 쓸 때 삼성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원C D램을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로직칩도 TSMC에 맡기는 대신 자체 4나노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을 쓰기로 했고요. 모든 걸 최첨단으로. 네. 심지어 패키징 기술도 MRMOF를 따라가는 대신 아예 다음 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을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하이 리스크라. 듣기에는 멋진데 사실 HBM3에서 이미 한번 쓴맛을 보지 않았습니까? 엔비디아 같은 큰 고객 입장에서는 삼성이 또 수율 문제로 발목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략의 가장 큰 약점이죠. 최첨단 공정들은 초기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삼성이 이 모든 기술적 허들을 넘어선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능, 전력 효율, 칩의 크기, 모든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잠재력을 갖게 되는 거죠. 메모리와 파운드리 양대 사업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겠다는 야심입니다. 결국 삼성은 HBM3에서 뒤처졌던 걸 HBM4에서 단번에 만회하기 위해 일종의 기술적 도박을 하는 셈이네요. 정말 외줄타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이 도박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삼성의 거센 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삼성 HBM4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 코드명 베라루빈 품질 테스트에서 최고 성능 평가를 받았다고요? 네, 그 소식이 시장에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했던 사양이 핀당 10GBps였는데 10GBps요. 네, 삼성의 샘플이 이걸 훌쩍 넘어서는 11.7GBps 속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와, 요거 사양을 훨씬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2월 말 업계 최초로 HBM4 양산을 시작하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HBM3E에서의 부진을 딛고 HBM4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챔피언이 굳건히 버티나 싶었는데 도전자가 회심의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격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결국 SK하이닉스는 현재의 우위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방어하고 삼성은 이 기술적 도박을 성공시켜서 HBM4부터 시작되는 장기전에서 리더십을 되찾으려는 구도네요. 맞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면 2027년쯤엔 두 기업의 점유율이 38%로 거의 같아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피 튀기는 접전이 예상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접전의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입니다. 맞아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더군요. 삼성의 그 기술적 도박의 핵심이 바로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건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HBM4의 마지막 열쇠라고까지 불리는 건가요? 그걸 이해하려면 기존 기술의 물리적 한계부터 봐야 합니다. 기존에는 칩과 칩을 범프라는 아주 작은 납땜 공으로 연결했거든요. 납땜 공유. 네, 그런데 HBM4로 넘어오면서 데이터 통로가 2배로 늘어나니까 이 범프도 2배로 촘촘하게 박아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마치 좁은 벽에 수도관을 너무 많이 설치하려다 관길이 부딪혀 터질 위험이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범프 간격이 너무 좁아져서 서로 붙어버리는 합선 위험이 극도로 커진 겁니다. 더 이상은 범프를 우겨 넣을 공간 자체가 없는 한계에 부딪혔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 문제를 아주 우아하고 또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어떻게 말이죠? 납땜공을 없애면 되잖아 라는 발상에서 시작하죠. 범프 자체를 없애고 칩 표면에 있는 구리배선과 다음 칩의 구리배선을 원자 단위에서 직접 붙여버리는 방식입니다. 원자 단위에서 직접 붙인다니 잠깐만요. 저도 이 공정 처음 봤을 때 공상과학 영화 보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레고 블록 두 개를 던져서 정확히 합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 정도의 정밀도를 양산 라인에서 구현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간격을 조금 좁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기술이다. 네. 범프가 사라지면서 칩과 칩 사이의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게 돼서 이론상으로는 집적도를 1000배까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 기술입니다. 1000배요? 10% 20%가 아니라 1000배라니. 이건 뭐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기술이네요. 갑자기 왜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목을 매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기술의 장점을 딱 세 가지만 꼽아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첫째, 더 얇아집니다. 칩 사이를 채우던 물질들이 사라져서 전체 높이를 15%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 16단, 20단 계속 쌓아야 하는데 이게 결정적인 장점이 되죠. 높이가 낮아진다. 둘째, 더 빨라집니다. 물리적 거리가 원자 단위로 가까워지니 신호 지연이나 손실이 30에서 50%나 줄어들고요. 와, 셋째, 더 시원해집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막던 물질들이 사라지니까 열 저항이 최대 47%나 줄어듭니다. 칩 내부의 열을 훨씬 효과적으로 방출할 수 있는 거죠? 발열은 고성능 칩의 가장 큰 적이니까요. 더 얇고 더 빠르고 더 시원하게 완벽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초정밀 공정이 필요하다는 건 HBM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자 도전이 되겠군요.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은 먼지 한 톨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공정인 패키징 라인에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 수준의 클린룸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 장비나 환경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군요. 네, 이건 엄청난 기술 장벽이자 투자 장벽이죠. 따라서 HSP의 저온 공정용 장비나 한미반도체가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본더처럼 이 새로운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반도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거죠. 그렇군요. 이 엄청난 기술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대신증권 리포트를 보고 정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망치가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그럴 만도 합니다. 리포트는 2026년 메모리 시장을 그야말로 빅사이클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빅사이클. 전체 메모리 시장이 전년 대비 85% 성장한 4,0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5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예측했고요. 더 놀라운 건 HBM 시장만 떼어놓고 봐도 577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점입니다. 577억 달러. 이건 2023년 전체 D램 시장 규모를 가볍게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재편되는 수준이군요. 그렇습니다. 공급은 한정적인데 AI 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면서 극심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리포트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메모리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고 과거 슈퍼사이클 때보다 더 많은 고객들이 한국을 찾아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HBM4가 본격 양산되는 2026년 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말 정신없는 변화의 소용돌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HBM4는 AI의 데이터 고속도로를 기존보다 2배로 넓혀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핵심 인프라 기술이라는 점. 네, 맞습니다. 둘째, SK하이닉스의 안정적 챔피언 전략과 삼성전자의 기술적 승부수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최근 삼성이 품질 테스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며 판을 흔들고 있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궁극의 패키징 기술이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공급망 전체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은 대부분 삼성과 SK하이닉스라는 이 기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최첨단 기술 경쟁이죠. 하지만 대신증권 보고서는 동시에 중국의 CXMT나 YMTC 같은 후발주자들의 빠른 성장도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의 싸움이 HBM4라는 최상층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그 아래 범용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거대한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아주 거셉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운 반도체 전쟁 시대에 진정한 승자는 기술의 정점만을 차지하는 기업일까요? 아니면 모든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갖춘 기업일까요?